안녕하세요.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발표를 맡게 된 사조 손효명이라고 합니다. 저희 조는 박정현, 김민호, 김운호, 김진성, 심효진 그리고 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맡은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줄여서 농특법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이름만 들으면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사실상 저희에게 친숙하다고 할 수 있는 공보위에 관련된 법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목차는 입법 취지, 연혁, 제1조에서 26조까지 설명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시행이 1980년 12월 31일이고요.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균점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의료균점과 보건 향상이라는 단어는 추후에 좀 더 쉬운 말로 개정이 되게 됩니다. 아래 항목에 있는 입법 취지들을 보겠습니다. 국민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폐지하고 동법의 규정 내용을 흡수통합했습니다. 공보위를 군 보건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12주 이내의 직무교육기간을 의무기간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군수는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합니다. 보건진료원은 간호원, 조산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24주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해촉 사유를 정합니다. 이 분들은 경미한 의료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운영협의회를 설치하고 일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도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연역에 대해서 볼 텐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법도 당연히 조금씩 바뀌고 사라지거나 새로 생기거나 하겠죠. 그래서 개정이 되거나 신설이 되거나 삭제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1980년 12월 31일에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고요. 타법이 변하면서 같이 개정이 된 것들, 병역관계 법률을 단일화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고 의료법에 따라 또 바뀌었고 이런 것들은 자세히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역의무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로 법이 바뀌었는데 이때는 공보위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만 포함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법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농어촌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 주민, 노인 및 장애인 등을 포함한 의료 취약계층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죠. 그 다음 이런 공보위들, 이때까지만 해도 또 의사, 치과 의사였어요. 이들의 신분은 전문직 공무원이었습니다. 91년도에요. 그러다가 94년도에 공중보건의사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바뀌기도 했고요. 행정절차법, 또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삭제가 되고 또 일부 개정이 된 2000년에 되었는데요. 면허 자격 정지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였습니다. 원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농특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보위에 대해서 5년 이내에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었는데 이런 건 의료법에서 규정해야지 하면서 삭제가 되었고요. 또 민간 보건 의료시설이 공중보건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면 시설 운영비 보조와 조세 감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러 가지 배치 절차 및 복무 관련 규정을 보완하였는데요. 2002년에 개정이 된 거고요. 공보위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 형식적인 채용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국가공무원으로서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공보위로도 근무할 수 없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 공보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배치하고 배치 기간에 장을 통하여 복무 감독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전염병 재발생하면
다른 지역에 파견 갈 수 있다. 코로나 때 대구로 파견을 보낼 수 있었다.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 이탈 금지 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좀 더 구체화하였고요. 그 다음 보건진료원, 이분들은 간호사, 조산사라고 했죠. 이분들의 이탈 금지 범위를 좀 더 넓혔다. 일상생활 권역으로 확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원래 의료인 면회 결격 사유에서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정부조직법 개정, 감염병이라고 용어가 바뀌었죠. 전염병에서. 또 그래서 개정. 또 보건복지가족부가 여가부와 보복부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이 되었고요. 접경지원법이 개정됐어요. 접경지역의 범위를 개정한 거죠. 비무장지대 내 집단 취약 지역도 포함하면서 또 농특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건진료소장 직위를 신설을 했어요.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두도록 하고 명칭을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 바꾸었습니다.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병합법 개정, 국가공무원법 개정. 그래서 계약직 공무원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또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2016년에는 현행 법령에서 공고위에게 업무활동 장려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으나 이건 원래 했던 건데 이게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위임의 근거를 둠으로써 지급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고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된 사항을 보면 여기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라는 말이 추가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병역법 개정에 따라 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1조에서 26조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조, 제1장 총칙의 제1조 목적, 말 그대로 이 법이 왜 생겼는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읽었던 거와 동일한데 아까 의료균점 이런 단어가 바뀐다고 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 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데요. 공보위, 공중보건 업무,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보건진료소 이런 단어들에 대한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앞에 연역을 살펴보면서 어느 정도 법 조항을 좀 간략하게나마 들어간 게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공보위 한번 보면 누구라고 했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기관 또는 시설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 업무를 공중보건 업무라고 하고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그런 다음에 보건진료소라는 건 어떤 곳이냐. 의료취약지역인데 어떤 의료취약지역이냐면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설치 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을 보건진료소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2장 공중보건의사 제3조. 자, 이런 사람들은 공중보건의사는 누구냐?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냐? 임기제 공무원이다. 뭐에 따른 26조 5조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인데 26조 5조라 함은 전문 지식,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 공무원을 임용할 때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또 공중보건의사가 제5조 1항에 따라 보복부 장관의 종사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공무원법, 그러니까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공보위도 될 수가 없다. 일단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신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격은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가 되는 거고, 신분은 임기제 공무원이 되는 것이겠죠. 네, 이제 판례를 봐볼 건데요. 앞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은 계약직 공무원이다. 이렇게 3조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현행실정법이 전문직 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판례를 보면서 보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올 판례는 공보위 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처분 취소 등이라는 제목이고요. 농특법 2359 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3조 17조가 참고되었습니다. 자, 글이 긴데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은 A라는 공보위가 있었어요. 이 공보위가 30일 기간 동안 오전 10시 이후 보건소를 떠나서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지역 이탈했으니까 병무청장에게 의무 불이행 통보를 했겠죠. 그래서 병무청장은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하게 됐습니다. 보니까 전북대 의대를 졸업하신 분이라고 판결문에 나오더라고요. 뭐 했냐 물어보니까 전북대 의대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보위 채용 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한 게 좀 중점이 됐습니다. 이게 행정처분인지 아닌지가 쟁점이 됐는데, 행정처분이면 항고소송을 할 수 있고 안 되면 항고소송을 못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하자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는 전제하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자, 도지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신분을 박탈하는 불이익 처분이라고 해서 도지사가 한 말이 바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 단정할 수 없다. 그 다음 이러이러한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미루어 보면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과는 다르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서로 대등한 관계로 보고 대등한 당사자 간의 소송 형식인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으로 의사표시의 무효 확인을 청구해라 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4조 공중보건의사의 명단 통보. 자, 이제 공보위가 정해졌어요. 그러면 병무청장은 누구한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이라는 거는 잘 모르지만 발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5조. 그럼 이제 아까 병무청장이 명단을 보냈잖아요.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그러면 보건복부장은 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일을 종사명령을 내리는 거죠. 보건복지부 장관은 명단 통보를 받으면 근무할 지역, 기간 또는 시설을 정해서 종사할 걸 명하고, 그 다음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배치기관의 장 및 병무청장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다음 이제 통보 받았으면 직무교육한 후 기관 시설 정하고 다시 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다음 직무교육 기간은 산입을 해준다. 의무복무 기간은 현재 36개월입니다. 그 다음 어디서 근무할지 정할 때는 군보건소와 읍면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가 우선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 5조의 2. 어디서 일을 할 수 있냐, where에 대한 법인데요.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병원, 연구기관, 공중보건 사업의 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그다음 뭐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및 공공병원은 이런 곳은 제외한다. 특별시, 광역시는 안 된다. 다음, 만약에 근무 지역을 옮기고 싶어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보위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간, 근무시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내 또는 같은 시군구 내에서의 변경은 같이 합니다. 그리고 바뀌면 보고해야 합니다. 그 다음 얼마나 하냐. 의무복무기간 군사교육 소집기간 외 3년, 그러니까 사주 훈련 받는 기간 외 3년 36개월이 되는 거죠. 이걸 갔다 오면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즉 군대 복무 군대에 다녀온 것으로 된다는 뜻이겠죠. 다음 직장 이탈 금지 8조인데요. 나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사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자,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배치기간의 장애 허가 없이 근무시간의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탈 금지를 명할 수 있는데 언제? 응급환자 진료 위해서 필요할 때 또는 밤에 근무하는 의료기관이 없을 때, 그리고 감염병 및 재해 등으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판례를 볼 건데요.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연장 처분 취소라는 판례입니다. 자, 직장 이탈 금지라는 법이 있고 그에 대한 판례니까 누군가가 당연히 근무지를 이탈했겠죠? 그래서 한번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긴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또 A라는 정신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무 위반 일수 48일 불법적으로 어디서 요양병원에서 일을 했어요. 48일 동안 얼마 받고 주 1회 가가지고 한 달에 122만 6천 원 상당 받고 총 48일 동안 근무를 한 것입니다. 옛날 판결이니까 금액이 이때 당시로 치면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근데 이제 48회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48 곱하기 5 240일의 추가 근무를 처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고소를 한 거죠. 왜 그러냐고 보니까 이제 이 불법적으로 진료를 한 A가 주장하는 바는 자기 위의 사람들도 이걸 했었어요. 그리고 또 보건의료원장의 승낙을 얻어 촉탁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게 너무 세다 처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판결은 어떻게 나왔냐면 보실게요. 군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복지시설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시설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쭉쭉쭉 이런 걸 들고 있는데 이 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시설이라는 점에 대해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양원에서 방문 진료 행위가 이러이러한 병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중보건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또 가장 중요한 건 공보의 제도적 취지나 업무 내용 등 비추어 볼 때 취약 지역 주민들한테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되는데 잘못된 간행, 자기 선임도
2명이나 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근무지역 이탈하거나 공중보건 업무 외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위처분으로 인해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보다 위와 같은 의무 위반 행위의 방지라는 일반 예방적 측면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아까 받은 돈과 용도, 불이익 등을 감안하더라도 뭐가 더 중요하다? 공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적법한 처분이다 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다음 구조,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고 7일 이내 기간 동안 직장 이탈하거나 근무지에 이탈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 어쩔 경우에 신분 상실이 박탈이 되느냐, 말 그대로 이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당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다음 직무교육에 응하지 않은 거, 8일 이상 기간 동안 직장 이탈하거나 8일 이상 동안 근무지역을 이탈할 경우, 신체 성취 자격을 1년 이내 복귀할 수 없는 경우에 신분 상실이 박탈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으면 어디다 통보를 해야 되냐? 보건복지부 장관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 보수는 어떻게 되냐? 군인 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합니다. 만약에 민간 의료기관이 됐다면 민간 의료기관의 장이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지급합니다. 만약 불성실하다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판례가 있는데요. 정액 급식비 청구, 급식비 달라고 공보위들이 고소를 한 일이에요. 이 사건은 조선일보에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2009년이고요. 이 원고들이 아마 뉴스 보니까 80명 정도가 함께 고소를 한 것 같아요. 공보인데 이제 큰 내용은 군의관은 급식비를 주는데 우리는 왜 안 주냐, 그죠? 그러면서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위임법 한계를 벗어난 것인가? 두 번째, 평등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것인가? 근데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 두 번째 거 먼저 말하자면, 이 평등의 원칙이라는 거는 실질적 평등을 뜻하기 때문에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사실상 공보인은 군의관이랑은 다르다. 왜? 신분, 편입, 임용 절차, 업무 내용, 위험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공보인 나름의 공보인랑 군의관이 구체적인 급여 등 항목에서 차이가 나 공보위의 경우 군의관에게 지급되지 않는 활동비 명목의 금액이 추가 지급되기도 하기 때문에 본질적 차이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평등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리고 위에 보면 농특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구체적인 지급 대상 여비의 종류 및 범위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 48조 제1항은 실비 변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실비 변상 항목 및 지급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공보위의 특수한 신분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공무원법 제48조 1항은 구체적인 실비 변상 항목뿐만 아니라 지급 대상 공무원의 범위도 함께 위임한 것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또한 그렇게 해석감이 상당하다 할 것. 그러니까 한계 내에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꽤 유명한 사건이어서 공중보건이 뭐 이렇게 치면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 수련을 할 수 있냐 없냐. 수련을 1년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그런데 산입하지 아니한다. 36개월 내로 안 쳐준다는 의미입니다. 13조는 삭제가 되었고요. 앞서 연육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 누가 감독하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이 복무에 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배치의 적정성 평가하고 결과를 다음 연도 배치에 반영할 수 있다.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평가는 다른데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현장 조사하거나 관계자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 제3장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제15조 보건진료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도농 복합 형태의 시, 시장 다 된다는 겁니다. 이 시장에 포함이 된다는 거고요. 읍면 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군수는 보건의료 취약 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 제공에 위해 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는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 누가 필요하냐? 보건진료소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둡니다. 보건진료소 설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다음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의 자격. 거기서 일하는 공무원은 어떤 자격이 필요하냐? 간호사, 조산사 면허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음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의 신분 및 인용. 아까 자격은 조산사, 간호사였죠. 이 사람들의 신분 및 임용은 지방공무원입니다. 특별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근무지역을 지정하여 임용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할 수 있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한의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분들의 보수교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명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의 의료행위의 범위,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 취약지역에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나 조산사분들이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된다면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조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의 관할구역 이탈금지. 아까 공중보건위의 관할구역 이탈금지 법률도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는데 언제? 응급환자 처치 필요할 때 의료기관이 없는 다음 각목의 지역으로 주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도서상관, 접경지역, 그 다음 감염병, 이거는 앞에 공보위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라는 걸 줄 수 있는데요. 왜? 무엇을 위해?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하는 일은 운영을 지원하고 운영에 관한 건의를 합니다. 그 다음 보조금 지급 및 조세 감면 제23조인데 국가도 및 특별자치도는 시군의 보건진료 설치비와 부대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일부니까 국고 보조금은 설치비와 부대비의 3분의 2, 도비는 3분의 1 이내로 합니다. 민간 보건의료시설의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세제상의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지도 감독,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건진료소의 업무를 지도 감독합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해당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에게 지도 감독하게 할 수 있습니다. 24조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의 복무. 지방공무원법에 따릅니다. 지방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신 분들이니까요. 진료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자, 보칙,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배치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중보건 업무의 일부를 민간 보건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특법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